자, 확인해 보니까 여기 설명하면서 좀 목소리가 녹음이 안 됐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자, 내가 btn view all 클릭을 하면 일단 데이터 테이블에 로우, 지금 있는 로우는 다 지워주고 엑스포트 함수를 호출을 합니다. 이 엑스포트 함수에서는 파이어베이스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읽어와서 그 데이터 그리드 뷰에 표시를 해줘야지 되는데, 데이터 그리드 뷰에 데이터를 하나 읽어와서 걔를 로우로 만듭니다. 로우가 이제 행이라고 그랬죠. 행을 하나 만드는데, 이렇게 해서 행을 하나 만드는데, 그 행은 여기서 읽어온 데이터, 우리가 Firebase Response에서 여기 client.getAsync에서 읽어온 그 1번, 2번 한 그 노드로 읽어온 데이터를 여기에서 받아서 그 데이터 객체의 ID, SID, name, phone을 각각을 여기에 표시를 해준다, 이런 뜻이죠. 표시를 해줘서 만들어진 로우를 DT에다가 추가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파일 i는 처음에 0서부터 제일 마지막에 입력된 숫자가 카운트까지가 들어가 있을 텐데, 중간중간에 이빨 빠지듯이 삭제된 데이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가져온 데이터가 널이 아닐 때만 이 과정이 실행이 되는 거예요. 요게 널이라는 얘기는 그 데이터가 없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3번 폰부 밑에 3번 노드를 가지고 왔는데 그 노드가 없다 그러면 이 D가 널이 됩니다. 그래서 D가 널일 때는 이 과정을 생략한다. D가 널이 아니라면 그때 값들을 로우에다가 만들어서 추가를 해준다, 이렇게 처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실제로 지금 우리가 만든 데이터는 두 개만 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가 파이어베이스에 보면 두 개가, 카운트는 두 개고 1번, 2번만 있잖아요. 여기에서 내가 하나 추가를 해봅시다. 학번은 03이고 준양이, 전화번호가 이 전화번호인 준양이를 하나 추가를 하면 이제 세 번째 아이디가 추가가 되죠. 추가가 되고 카운트는 3이 됐죠. 이 상태에서 뷰 올 하면 이게 세 개가 나란히 표시가 된다는 얘기죠. 1, 2, 3. 그리고 이제 이 소스 코드에서 얘를 클리어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뷰 올 하면 이 세 개가 지워지고 다시 세 개가 그려지는 거죠. 만약에 요 클리어 부분이 없다면 이 1, 2, 3 밑에 또 1, 2, 3이라는 게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요 클리어를 해줘야 된다. 해주면 지우고 나서 다시 읽어오니까 1, 2, 3이라고 읽혀지게 되는 거죠. 자, 거기까지 이제 한 거고요. 목소리가 녹음이 안 돼가지고 조금 추가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부분을 한번 봅시다. 자, 그 다음에 모두 삭제할 때, 이제 모두 삭제하면 보통 아까는 그냥 확 지워버렸는데, 그거를 그냥 확 지우면 실수할 수가 있으니까 확인을 해줘야지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주는 소스 코드를 여기다 추가를 했습니다. 그거 같이 한번 만들어 보면, 여기서 딜리트 올 했을 때 아까는 그냥 이렇게 확 지워버렸는데 여기에다가 물어보는 겁니다. 진짜 지울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죠. 다이얼로그 리절트 앤서는 메시지 박스 점 show 해서, 자, 여기다가 저장된 모든 데이터가 삭제됩니다. 계속할까요? 이렇게 물어봅시다. 이 메시지 박스는 우리가 사용자의 입력을 처리할 수 있는 메시지 박스는 우리가 메시지 박스 공부하면서 했었습니다.
찾아보면 있을 거고요. 타이틀은 워닝이라고 하겠습니다. 경고 이렇게 써주고요. 그 다음에 버튼은 yes, no가 나타나게 메시지 박스 버튼스 점 yes, no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아이콘도 하나 써주죠. 메시지 박스 버튼스 박스 아이콘 메시지 박스 아이콘 점 워닝 이렇게 써주겠습니다. 딜리트 올 할 때 물어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진짜 할 거야 이렇게 물어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answer가 다이얼로그 점 yes이면 진짜 이렇게 지워주고, 잠깐만요. 얘를 no라고 하는 게 더 편하겠습니다. no면 이게 no면 그냥 리턴 하면 되죠. 안 지우면 되는 거니까. 그렇지 않으면 딜리트를 하면서 그 다음에 뭐죠? 딜리트를 하고 나서 카운트도 0으로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다 지워졌으니까 여기서 카운트 0으로 만드는 부분을 추가해야 되겠습니다. 카운트를 0으로 초기화 이렇게 해가지고 obj 이 바는 카운터라고 써도 된다 그랬어요. 클래스의 이름 카운터를 직접 써도 됩니다. 카운터 그 다음에 카운트 이퀄 0 이렇게 써주고요. 이렇게 써주면 되고, 요거를 카운터를 하나 0으로 세팅해주고 얘를 set response는 여기에 response 밑에서 쓰니까 RESP까지만 쓰죠. set response RESP는 await client set async 다음에 counter 이렇게 써주면 되죠. 여기에 obj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카운터 밑에 obj를 넣어줘 이런 뜻이죠. 그래서 set async 이렇게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no가 아니면 0으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전부 다 지워주고 이렇게 해주면 되고, 지워주고 다 지워졌으니까 엑스포트를 한번 해야지 되죠. 엑스포트 다 지워졌으니까 엑스포트를 하는데, 엑스포트 하기 전에는 엑스포트를 잠깐만요. 엑스포트 여기 있죠. 엑스포트는 클리어를 하고 나서 엑스포트를 하는 게 좋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엑스포트 안에 클리어를 아예 넣어 놓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씁시다. 클리어 해주고 엑스포트 하고 두 줄을 쓰죠. 좀 귀찮지만 딜리트 올 뭐죠? 딜리트 올 이렇게 하고 이렇게 두 줄을 쓰겠습니다. 클리어하고 엑스포트 하면 다 지워지겠죠. 그리고 이제 클리어하고 엑스포트 하는 이 부분은 삽입할 때도 필요해요. 삽입할 때도 인설트 끝난 다음에 메시지 박스 나온 다음에 얘도 익스포트 해주고요. 그 다음에 리트리브는 필요 없고, 업데이트도 데이터가 바뀌었으니까 해줄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딜리트 할 때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행을 해보면, 자, 커넥션 성공해서 시작하면서, 그리고 시작하면서도 값이 나오는 게 좋겠죠? 자, 시작하면서 부분이 어디냐면, 시작하면서 부분이 포만 로드죠. 여기 포만 로드니까 여기에다가 로드 하면서 이렇게 엑스포트 해주면 되겠습니다. 시작하면 커넥션 성공하고 시작하면서 엑스포트가 되니까 이게 1, 2, 3 나오죠. 그럼 내가 하나 추가를 해 보겠습니다. 그럼 추가를 2161504 하고 이번에는 뭐로 할까요? IU 이렇게 해볼까요? IU 전화번호 이렇게 해서 인서트 하면 ID 4번에 인서트가 되고 여기에 1, 2, 3, 4 해가지고 표시가 되죠. 만약에 내가 3번을 지웠다고 해봅시다. 3번을 여기서 3번을 일단 클리어 해놓고 3번을 딜리트 했어요. 딜리트. 그러면 딜리트가 됐죠? 그 다음에 1, 2, 4가 나오죠. 3번이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동작을 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의 다 끝났고요. 마지막으로 요게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여기서 이렇게 클릭을 하면 여기에 표시가 되게 해줄 수가 있거든요. 얘가 선택이 됐으니까 클릭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처리를 해보면 그게 이제 우리 파워포인트의 이 부분에 나와 있는 건데 이 부분을 한번 해보죠. 그러면 디자인에서 이 데이터 그리드 뷰를 선택한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이벤트 표시 중에 셀 크기, 셀 클릭이라는 게 있습니다. 셀 클릭. 얘를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셀 클릭. 더블 클릭하면 자, 이 셀 클릭할 때 실행되는 부분이 요건데 여기에 데이터 그리드 요 샌더가 데이터 그리드 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 이벤트를 보내준 사람은 보내준 컨트롤은 데이터 그리드 뷰니까 데이터 그리드 뷰 DGV라고 쓰고요. DGV는 요 샌더를 데이터 그리드 뷰로 받아서 처리하자 이렇게 쓰면 됩니다. 요 샌더라는 오브젝트를 데이터 그리드 뷰로 바꾸어서 처리를 할 거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텍스트 박스에다 그 값들을 처리를 해줘야 되니까 텍스트 박스에 여기에다가 dgv.rows에 2.row 인덱스에 2라는 건 여기에서 보내주는 요 두 번째 매개 변수 요게 2입니다. 요 2. 그래서 2. 여기에서 보내주는 정보 중에 row 인덱스 몇 번째 행인지를 찾아서 거기에 있는 셀들 중에 0번째 맨 앞에 있는 거 그게 id거든요. 그 값을 문자열로 바꿔서 처리하자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복잡하지만 이거 하나만 정리해 놓으면 나중에 비슷한 프로그램에서 다 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거는 SID죠. 그래서 SID고 SID는 이 셀들 중에 0번 다음에 1번째 셀이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네임인데 네임은 이 로우 인덱스의 셀들 중에 그 다음 번째 거. 그 다음에 4는 그 다음 거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얘를 실행을 시켜보면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만약에 내가 IU를 이렇게 누르면
그 IO에 해당하는 값이 여기에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요 홍길동에 이걸 눌러도 이게 나오고 1번을 눌러도 이게 나오고 어떤 걸 눌러도 해당하는 요 로우의 행의 데이터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여기까지 해서 최종적으로 추가, 삭제, 수정 등 모든 동작 후에 엑스포트를 실행했고, 그 다음에 데이터 그리드 뷰를 클릭하면 해당하는 셀의 내용이 텍스트 박스에 표시가 되는 것까지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짠 프로그램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동작을 하고요. 지금은 이제 파이어베이스에 전화번호부를 가지고 했지만 어떠한 데이터라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파이어베이스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할 수 있을 겁니다. C#으로. 그리고 이제 필요한 경우에는 좀 그 인터넷 검색해보고 하면 파이어베이스 사용하는 또 더 많은 내용들이 있을 테니까요. 이 기본적인 내용은 이 정도로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까지 이게 오늘 배운 게 아니라 한 일주일 이상 배운 거죠. 일주일 이상 배운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을 했는데 크루드 작업을 다 했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인설트하고 리트리브, 업데이트, 딜리트 다 했어요. 그거를 데이터베이스 중에서는 파이어베이스 리얼타임 데이터베이스로 사용을 했고요. 전화번호부를 작성을 했고, 그 다음에 데이터 그리드 뷰가 또 굉장히 막강한 컨트롤이니까 이거 사용하는 방법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내 얼굴을 못 보고 실습실에서 같이 실습을 하면서 프로그램을 못 짜는 게 좀 아쉽긴 하지만 이 내용들이 한 번에 다 이렇게 익히기는 쉽지 않은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동영상으로 이렇게 찍어 놓은 것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더 도움이 많이 될 수도 있어요. 그냥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충분히 공부를 하고 반복해서 볼 수 있게 그렇게 준비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축제에서 수업을 못하는 대신 파이어베이스 프로그램을 동영상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연습을 해서 파이어베이스 잘 쓸 수 있도록 단련하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